자, 내용을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수행할 내용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활용하기입니다. 앞서 위에서 그 앞에 페이지에서 우리가 프로토콜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프로토콜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챕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트워크 구성도와 요구사항 명세서, 테스트 가능한 응용 소프트웨어 URL, 네, 그 다음에 라우터 장비, 뭐, 여러분들 집에 뭐, 가정용 공유기 다 있잖아요. 와이파이 공유기 요즘 뭐 안 쓰는 집 찾는 게 거의 힘들 정도니까, 네, 와이파이 공유기, 그 다음 뭐, 오픈소스 기반 네트워크 패킷 분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원래, 그냥 도스를 쓰시는 분도 되고, 아니면 패킷 트레이서라는 걸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아니면 저 네트워크 기반에 있는 그 네트워크 관리사 자격증 시험 연습할 때 그 무료 라우터 사용 프로그램 데모 버전이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FTP 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네, 뭐. 자, 그래서 학습용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하여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선택한다. 뭐 참고하시고. 자, 수행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트워크 계층 구조를 학습하고 각 계층별의 역할을 구별한다. 그래서 OSI 참조 모델 7계층 분명히 있었죠? 위에서 확인했었습니다. 앞전에. 자, TCP/IP 프로토콜 스택도 역시 언급을 했었고요. 인캡슐레이션과 디캡슐레이션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 뭐 헤더 구조가 뭐 이렇게 돼 있다. 위에서 확인했었고요. 자, 여기서 조금 확인할 만한 게, 이 명령어 보시면 GUI 기반이라고 되어있죠? 이게 그 GUI는 나중에 운영체제 파트에서 또 나오게 될 건데, 일단 여기는 응용 소프트웨어 파트니까 언급만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GUI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즈 운영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윈도우즈 운영체제 기반의 그 그래픽 기반으로 되는 것이 바로 GUI입니다. 얘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주관식으로 요구하는 문제가 운영체제 파트에서 또 나올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IP 주소를 확인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도수창 같은 거 이렇게 띄우셔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게 명령어 관련해서 이게 분명히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네트워크 통신 문제인데 NSLOOKUP이라는 명령어를 정답으로 요구하는 지문이 길게 막 나열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NSLOOKUP 명령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도스 창을 이렇게 키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되죠. 자, 그러면 내가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현재 뭐 경로는 아무데나 그냥 원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꼭 경로를 똑같이 맞춰서 해보고 싶다 그러시다면 어떻게 하냐면 CD하고 점점 입력하시면은 그 상위 단계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CD 점점 이렇게 하면은 또 상위 단계 폴더로 이동하고요. CD 점 슬래시 한 다음에 윈도우즈,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슬래시 찍고 시스템 32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하위 폴더 경로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디렉터리 서비스인데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nslookup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자, ncs.go.kr이라는 사이트가 우리가 NCS 학습 모듈이 들어가 있는 사이트죠. 여기에 대표 사이트에 IP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고 뜨나요? 여기 옆에 거랑 똑같이 떴죠? 네, 조금 달라졌네. ncs.go.kr 현재 서버가 cns3.borat.ne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소가 203.248.252.2라고 돼 있죠. 이게 정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래 사이트를 접속할 때 ncs.go.kr 뭐 이렇게 입력해도 되는데 여기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3.248.252.2를 입력해 볼게요. 이게 보라라는 서버인데
뭐 일반적으로 서버는 당연히 못 들어가게 막아두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무한 로딩이 걸리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그 다음 권한 없는 응답.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ncs.go.kr 해가지고 해당 사이트에 이 IP 주소가 나와 있죠. 자, 얘도 한번 접속해 볼게요. 218. 아이고 잘못했다. 218.54.130.14 입력하게 되면은 여기 뭐라고 뜨는데 그냥 안전하지 않으면 누를게요. 자, 들어가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NCX 학습 모듈 사이트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IP 주소를 현재 지금 이 도메인으로 이렇게 글자로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숫자로 된 IP 주소를 이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 뜻이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버를 교체를 했네요. 이게 아마 2017년도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교재 이거 만들 당시가 예전에 과거에는 KNS. 코르넷 거를 썼는데 지금은 보라넷을 쓰고 있다.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여기에 지금 서버가 뭔가 바뀌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이 NS 룩업은 아직까지는 그 기능사 시험이나 산업기사 시험에서는 잘 언급이 안 됐는데 향후 출제될 가능성이 분명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기 진짜 지겹도록 여러분들이 막 반복해서 연습하시잖아요. 그럼 이 NS 룩업이 뭐 하는 명령어인지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탁탁 튀어나올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으로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가 NS 룩업이다 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냥 참고해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네. 자, 원래는 이 네트워크 패킷 분석기라는 게 별도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네. 자, 그 다음에 3계층 헤더 정보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설마 기능사 시험이나 산업기사 시험으로 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거는 거의 통신 자격증이 돼버리지 정보 처리 기능사 자격증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개발 측면에서는 알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자격증 시험 출제에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패킷 분석기에 대해서는 딱히 제가 본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4계층 헤더 정보 예시 돼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자, 패킷 스위칭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하고 라우팅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을 식별한다. 그래서 앞서 라우터라는 단어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단어 위주로 좀 설명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장은 그냥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읽어보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돼 있고, 자, 좀 더 내려갈게요. 자, 이거는 자주 나옵니다. 이 IP config라고 하는 명령어는 실제로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시험 문제로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명령어입니다. IP config라고 하는 것은 자, 실제로 내가 컴퓨터에 현재 랜 카드, 정확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지금 저장되어 있는 정보, 설정 정보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IP config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단어 뜻을 조금 설명드리면, 기왕이면 단어를 좀 자세히 알고 가는 게 좋죠. 자, 단어 분석을 좀 할게요. IP하고 원래 config를 합친 말인데, 이게 이제 config가 원래 configuration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환경 설정. 보통 윈도우즈 기반 한글로 번역되어 있으면 이렇게 환경 설정이라고 하고, 영어로 되어 있으면 보통 configuration 이렇게 보통 이제 단어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말 그대로 IP 주소, 정확히는 랜 카드에
환경 설정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IP 콘피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는데 보통 여기서 원래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가 있어요. 슬래시 붙인 다음에 5를 입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얘는 이게 도대체 두 개가 뭔 차이나? 자, 실제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도수창을 다시 한번 켜볼게요. 자, 여기다가 내가 IP 콘피그라고 그냥 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더넷 어댑터 로컬 영역 연결, 여기 이게 랜카드 정보거든요. 네, 나머지 거는 다 그냥 무시하세요. 제가 그냥 무슨 VM웨어 이런 거 쓰다 보니까 이게 깔린 거니까. 여기 있는 게 핵심인데 192.168.219.100에서 IPv4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기본적으로 IPv6랑 이 네 가지만 알려주는데,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면은 IP config all이라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슬래시하고 all을 인도에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더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나왔던 것보다 더 자세히 나와 있죠. 무슨 DHCP 서버 그다음 V6 IAID 거기다가 DNS 서버까지 추가로 더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랜카드 그 모델명과 명칭까지, 그다음 MAC 주소까지 자세히 나오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좀 더 환경 설정을 내가 전체 정보를 다 보고 싶을 때 랜카드의 전체 프로필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슬래시 all이라는 명령어를 붙여서 쓴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응용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IP 콘피그만 정답으로 적는 문제가 보통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간혹 전체 프로필을 확인하겠다, 문제 지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실제로 정답을 이렇게 적으셔야 인정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커맨드 정보 해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꼭 한 번씩은 명령어 사용해 보세요. 해보는 거 안 해본 거는 확실히 다릅니다. 자, 이번에는 핑이라는 명령. 자, 얘도 역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핑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말 그대로 네트워크 랜카드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유무를 체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명령어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시스템의 IP 또는 URL을 입력해서 접속이 가능한지 유무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죠. 우리 왜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야간에 하루 24시간 중에 실제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야. 내가 밤 12시 정도에 밤 12시입니다. 밤 12시 정도에 물건을 구매하려고 편의점에서 이제 계산할 때 카드 결제기에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고 보면 결제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뜨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를 좀 경험하신 분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이때 왜 결제가 실패하는 거냐, 주 이유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이유가 은행 전산망 점검. 네, 은행 전산망이 항상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일정 시간을 전산망 점검하는 시간 때문에 카드 결제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또 사기가 힘들죠. 요즘에 물론 현금을 써도 되긴 합니다만, 솔직히 현금을 누가 들고 다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예. 물론 아직도 현금을 받는 곳이 있기는 하죠. 천주교 성당. 여기는 카드 결제기를 설치해놓은 지역구 성당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긴 현금만 받아요. 아직도 여기는 되게 아날로그 스타일로 갑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는 있는데, 예. 네, 기독교는 있는데 천주교는 없어요. 자, 아무튼 네, 그냥 저 여담입니다.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게 전산망 점검 시간인데 이때는 카드 결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현금을 보통은 잘 안 들고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시간대를 피해서 내가 편의점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이 얘기를 그래서 왜 한 거냐면은 이게 이제 핑하고 연관이 있어요. 실제로 은행 전산망 점검 시간에 만약에 이 핑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로컬 호스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실제로 뜹니다. 뭔가 서버 점검을 한다든지, 예, 뭐 불시에 서버 점검이라든지 은행 전산망 정기 서버 점검을 하는 시간에는 뭐 카드 결제고 뭐 현금 인출이고 뭐 계좌 이체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게 안 돼요. 예, 그런 어떤 그 특징을 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핑 테스트를 해보면 실제로 이 점검 시간대는 로컬 호스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이거 볼게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IP 주소가 있어요. 192.168.129.101이 지금 제가 사용하는 LG U 플러스 그 와이파이 공유기에 지금 할당된 IP 주소인데, 얘를 제가 한번 아무거나 그냥 해보겠습니다. 192.168.219. 뭐 한 240번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얘를 한번 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쓰고 있는 이게 주소가 사용하고 있지 않는 상태면, 그럼 역시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뜨겠죠. 로컬호스트에 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어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원래 이제 리퀘스트 타임아웃인가? 리퀘스티드 타임아웃이라고 아마 뜰 거예요. 이 메시지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요. 자, 그럼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핑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가 192.168.119.240 한 칸 띄고 192.168.219.240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 자, 지금 신호가 안 가요. 대상 호스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뜨죠. 그러니까 이 대상 호스트에 연결할 수 없다가 결국 리퀘스트 타임아웃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아마 이게 영어 문장으로 뜨시는 분들은 이렇게 뜰 거고, 한글 문서로 번역된 형태로 이렇게 뜨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한번 구글 사이트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구글.com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IT 회사죠. 미국에. 자, 여기다 핑이라고 제가 입력해 볼게요. 자, 핑이 그래서 구글.com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자, 이 신호가 가죠. 이거는 구글 사이트 접속이 된다 이 뜻입니다. 구글 사이트에 지금 내가 접근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신호를 내가 받고 있다 이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주소에 172.217.175.14가 바로 구글 사이트의 대표 주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응답 신호에서 바이트는 32바이트고 시간은 64ms가 거의 평균 걸리고 있고 TTL은 현재 110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핑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명령어를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좀 이거는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공무원의 직렬 중에 그 대표적으로 보면 전산직 공무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송통신직이라는 공무원이 있거든요. 이게 직렬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산직, 방송통신직 두 가지로 나뉘어요, 보통. 근데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전산직이나 방송통신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 핑이라는 명령어를 모르면은 좀 세게 얘기하면
정년까지 근무가 힘들어집니다. 진짜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통신직이나 전산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번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보통 이제 사무실 내에 부서 이동이나 또는 컴퓨터, 프린터 자리 배치를 변경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신망 구성을 다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프린터를 자리 배치를 해서 옮기거나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뭔가 복합기를 다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단말기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유기도 이제 당연히 이동을 하겠죠. 공유기. 예. 그러면은 이것들이 제대로 통신이 되는지 테스트를 항상 거쳐야 되는데, 이걸 테스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원래 윈도우즈 기반에서는, 우리가 쓰는 윈도우즈 10 기반은, 윈도우 10 기반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제가 지금 화면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에 이 랜선을 딱 꼽아가지고 UTP 케이블 꼽아서 이렇게 모니터가 이렇게 X 표시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검은색 모니터 화면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열기 한 다음에 여기가 실제로 연결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콘 형식, 그래픽, 우리 유저 인터페이스 아까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죠. GUI. GUI 방식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내고 받는 게 이게 뜬단 말이에요. 이걸로 원래 테스트를 하는 게 맞아요. 윈도우 기반에선. 근데 컴퓨터의 역사를 보면은 윈도우즈가 나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뭐가 등장했었나요? 도스라는 게 있었죠. 도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띄운 이게 커맨드 창이 이게 도스란 말이에요. 윈도우즈 98에서 사용하던 바로 그 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스 환경창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리눅스, 유닉스에서는 전부 다 그 어떤 명령어 처리를 컴퓨터에서 어떤 업무 처리를 하려면은 100% CUI 기반의 단어를 직접 타자 입력을 해서 명령 실행을 해야 되는 구조예요. 네,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도스, 리눅스, 유닉스라고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 운영체제들은 전부 다 글자 기반으로 해서 타자 입력을 직접 내가 글자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통신직이나 전산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만약에 핑이라는 명령어를 모르게 되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정년까지 공무원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제가 이 사람 너무 과한 소리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실무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이걸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이 핑 명령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핑 명령어를 모르게 되면 정년퇴직까지 근무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부기관이나 일반 하다못해 사기업들도 보면은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맨날 인사이동 일어나고 사무실 배치 바꾸고 막 그런 짓 하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왜 정부기관에서도 그랬잖아요. 예? 이번에 대규모로 일어났던 게 뭡니까? 청와대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죠. 그러면은 이거 이전하면서 당연히 이 통신망 구성을 이런 것들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광 케이블까지 막 이제 그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대규모 공사가 돼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통신공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아주 그냥 돈벌이 할 수 있는 아주 큰 사업이지. 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하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들어가니까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자, 아무튼 뭐 anyway, 갑자기 왜 정치 얘기로 빠지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통신공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산직이나 방송통신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현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 핑 명령어를 정말 지겹도록 많이 쓴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핑 명령어는 당연히 현실에서도 이렇게 공무원 직렬에서도 많이 쓰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근무하게 될 LGU 플러스, 그 다음 KT, SKT, 만약에 이런 어떤 통신 3사에 입사해서 직원으로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근무하게 될 경우에도 이때도 어떻게 된다? 이 핑이라는 명령은 무진장 많이 쓴다. 왜냐면은 가정 인터넷이나 기업 인터넷에 이거 인터넷 설치하고 나서 통신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하려면 이 핑 명령어를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얘는 기능사나 산업기사 시험에서도 단골 문제로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이런 배경 지식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공무원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전산직 공무원인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물론 저 공무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고 나서 이런 명령어들을 반드시 배경 지식을 알고 계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박스에 예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뭐 패킷 보냄, 뭐 받음, 뭐 손실 몇 프로, 왕복 시간 뭐 몇 초가 걸렸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나왔죠. 여기 있네. 요청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리퀘스티드 타임아웃. 그 다음 뭐 호스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두 가지인데 어쨌든 둘 다 연결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3번도 보면은 명령어가 또 뭐가 있냐면 트레이서트라는 명령어가 또 있어요. 얘도 이제 단답형 실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서트 명령어가 이제 이 지문이 이렇게 나오고 문제 지문은 이렇게 주고 제가 블록 잡은데 그 다음에 정답을 트레이서트로 요구하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읽어볼게요. 트레이서트 명령어로 접속하고자 하는 시스템까지 경유하는 라우터들을 확인한다. 라우팅 경로에 문제가 있거나 중간 라우터에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방화벽 정책에 의해 연결이 막혀 있는 경우 목적지 IP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트레이서트를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홉 카운트도 이게 뜨네요. 아까 우리가 저희 앞에 영상에서 언급했던 RIP 있죠. RIP 프로토콜에 관련됐을 때 잠깐 언급을 했었죠. 홉 카운트는. 자, 트레이서트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트레이서트. 그래서 항상 띄고 ncs.go.kr 입력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최대 30홉 이상의 ncs.go.kr 그 다음 이게 이 국가직무능력 사이트의 대표 IP 주소죠. 경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ms 뭐 1ms 이렇게 하고 뭐 부등호 이렇게 뭐 표시되어 있고 여기에 뭐 실제로 뭐 가는 경로가 지금 보면은 1, 2, 3, 4, 5 각각 그 리스트별로 해가지고 주소가 다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바로 트레이서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트레이서트라는 명령어도 좀 단어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아까 위에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트레이서트가 목적지까지의 라우팅 경로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저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저 트레이서트라는 건 목적지까지 경로. 그러면 우리 내비게이션 사용하는 거랑 똑같네. 내비게이션 역할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명절날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내가 부산까지 가야 된다. 명절날 내
친척들을 만나러, 내 부모님들을 만나뵈러 가기 위해서 인천에서 출발지가 되고, 그 다음에 부산이 도착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를 가기 위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경로로 가는지 뭐 선택을 하잖아요. 뭐 무슨 어느 고속도로를 타가지고 뭐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타서 자차로 가게 되면 뭐 무슨 뭐 5시간, 6시간이 뭐 실제로 걸린다는 등 그런 거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예, 뭐 귀경길, 귀성길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 자, 이건 시각적으로 보시는 게 낫지. 자, 길찾기 생각하시면 돼요. 길찾기. 이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길찾기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부평역에서 딱 출발을 해가지고, 부평역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부평역에서 출발해서, 실제로 연수역까지 가겠다. 뭐, 연수역에 뭐 있는 청학공업고등학교. 아니,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뭐라 그러지? 인천 바이오과학고등학교로 만약에 내가 가겠다. 그럼 여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연수역 근처에 있는데, 노선을 봤더니, 실제로 뭐 버스로 가는 방법은 3가지가 이렇게 있고, 이런 루트를 가면 되고, 지하철로 가는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 그 소요 시간과 각 구간별 중간에 거치는 환승 구간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맞죠? 뭐 필요하면 버스 환승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트레이서트예요. 트레이서트.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목적지까지의 경로가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1번부터 16번까지 다 결과가 나왔죠. 네, 이러한 어떤 IP 주소의 경로를 거쳐서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 접근한다? ncs.go.kr이라는 사이트로 접근을 하게 된다더라. 예,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 목적지가 16번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6개의 경로를 거쳐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트레이서트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NCS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대상이 이게 만약에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보죠. 유튜브의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 서버 접속을 만약에 하려면은 당연히 더 많은 경로를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의 경로를 거쳐가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트레이서트로 해가지고 가는 경로가 굉장히 개수가 많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트레이서트 명령어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트레이서트도 확인했고요. 자, 그래서 뭐 라우팅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을 뭐 식별한다 뭐 이렇게 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라우터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제가 이것도 좀 실무적으로 좀 본 사례를 설명드리면 이 라우터 설정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전문업이 있다 그랬죠. 특히 네트워크 분야로 통신직 분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야외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내 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두 가지 사례로 나뉩니다. 실내에는 이제 주로 뭐 서버실에 탑재하는 라우터 설정을 하는 업무가 이제 실내 근무고요. 여기는 에어컨이 잘 나오죠. 에어컨 펑펑 잘 나오죠. 24시간. 왜냐면은 서버실은 항상 그 항온항습기라는 걸 항상 돌리기 때문에 항온항습기 얘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하드웨어가 고장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제 여름에는 특히 이게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야외 쪽 근무는 뭐 근데 얘도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점만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되게 이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돌아다니는 걸 나는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나는 돌아다니는 체질이다. 그러면은 보통 야외 근무를 또 이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통신직이 얘도 좀 분야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는 체질의 회사를 찾아서 근무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라우팅 설정과 관련해서 좀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용하는 명령어가 뭐 여기에 보면은 show IP 라우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이제 그 실제로 IP의 그 현재 라우팅 테이블을 조회하는 명령어가 그 제조사마다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시스코 거를 제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 시스코가 워낙에 거의 독점하다시피 거의 워낙에 좀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거기서 제조한 모델의 통신 장치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C사라는 게 시스코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명령이 이렇게 뭐 쓴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스에서는 이게 먹히나? 한번 해볼까요? show IP route. 이거는 이제 도스 명령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서 쓰는 거냐면, 리눅스 기반. 원래 이제 리눅스 기반에서 이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라우터 설정을 하는 명령어 자체가 시스코 기반에 있는 그 시스코사에서 만든 리눅스 기반의 그 운영체제 커맨드 창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도스에서는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 기왕에 하는 거 여기서 최대한 앞으로 또 네트워크 관리사 준비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다운로드. 자, 이거거든요. 이게 네트워크 관리사 원래 시험 연습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자, 문제 1번에서 이 라우터 1번 있죠. 얘를 한번 키우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리눅스 기반의 그 시스코사에 탑재되어 있는 리눅스 창이거든요. 진짜 실제로도 이렇게 떠요. 라우터 장비 설정 창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show IP 라우터 한번 입력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뜹니다. 네, show IP 라우터 해가지고 이렇게 뜨죠. 여기 보시면 코드스 뭐 CDN1, E1, 뭐 I, 그 다음 포인터, 아스트링크 기호, P 이렇게 해가지고 쭉 뜨죠. 이거예요, 이겁니다. 뭐 게이트웨이 오브 라스트 리졸트 is not set, 뭐 아직 세팅이 뭐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세팅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리졸트 값 해가지고 여기에 이게 IP 설정이 뜹니다. 이건 진짜 IP 설정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뜨거든요. 어쨌든 show IP 라우트가 이렇게 먹힌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꼭 체크해보세요. 이거 프로그램 어디서 다운받냐면은, 이거 실기 라우터 시험 테스트용 데모 버전인데, 여기 ICQA라고 모델 여기 상단에 적혀있죠. 예, 여기 ICQA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사이트 들어가면은 여기에 내가 라우터 관련된 명령어를 연습할 수 있는 그게 환경 조건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데모 버전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사 시험을 준비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또 뿐만이 아니라 정보 처리 기능사를 어쨌든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명령어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상식으로,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여기는 뭐 이제 3번은 응용 소프트웨어 특성을 파악하고 프로토콜 구별을 구별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넘어가고요. 요구사항은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던 그 HTTPS 있죠. 앞전에 영상 회차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HTTPS는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지문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는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에 송수신 중인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중간에 데이터를 탈취하여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법으로 무엇을 사용한다? HTTPS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예. 제가 계속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진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웹사이트 들어가면 HTTPS로 찍혀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또 잠깐 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나올 만한 게 SSL, 이것도 얘도 약간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SSL, 이게 인증서 관련된 얘기인데, 왜냐면 HTTPS를 쓰다 보니까 이게 또 같이 딸려올 수도 있거든요. 네, SSL이 뭔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검색을 한번 할게요. 자, 여기다 SSL 입력할게요. SSL, 이거 알고 계셔야 돼.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 자, SSL 여기 있습니다. 부산백과 나오죠. 자, Secure 소켓 레이어. 그래서 보안 소켓 계층을 이루는 말로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통신 규약 프로토콜이다. 인터넷 프로토콜이 보안면에서 이제 기밀 사항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상거래 시 요구되는 개인정보와 크레딧카드 정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옥션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뭐 물건 주문하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휴대폰 결제도 할 거고 카드 결제도 할 거고 뭐 내 인적사항 관련된 뭐 이름이나 이메일 이런 개인정보 같은 걸 넣잖아요, 결제 과정에서. 또 신용카드 그 유효기간이나 뭐 신용카드 번호 같은 거 넣기도 하죠, 우리 기능사 시험 접수할 때 특히. 예, 그런 어떤 원서 접수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상거래상의 정보 보안 유지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 SSL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통신 쪽은 이 보안 쪽을 항상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보안 측면을 고려를 안 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편하게 뭐 큐넷 사이트에서 산업기사 기사 또는 기능사 시험 원서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니, 보안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개인정보 입력했다가 해킹당하면 끝장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기관에 해당되는 큐넷 사이트는 보안 등급을 당연히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SSL이라는 프로토콜을 다 그래서 필수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옥션 사이트도 그렇지만.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탄생 배경을 아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네,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것도 역시 나온다 그랬죠. SMTP 프로토콜, 여기 위에 적혀있는 설명까지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메일 발송을 위해서는 25번 포트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인 SMTP를 사용한다. 시험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 나오면은 진짜 거저먹기로 맞추셔야 돼. 왜냐면은 앞전에도 시험에서 이거 나온 적이 있어요. 진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적혀 있네요. 뭐 응용 소프트웨어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WAS와 여기에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고 파일 서버로 FTP를 전송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FTP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로 직접 접속해서 업로드한다. 이때 사용하는 FTP는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파일 전송용 프로토콜로 능동적인 모드와 수동적인 모드가 있으며 각각 사용하는 포트가 다르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자동이니까 21번이고요. 수동 모드로 뭐 이렇게 뭡니까? 아니지, 이제 20번 포트는 조금 용도가 다른데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한 포트가 20번 포트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수동 모드에서는 21번 포트를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데이터 전송용 포트는 1024 이상의 포트를 FTP 서버가 정해서 사용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웹하드를 요즘에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토콜을 적용한다라고 뭐 돼 있는데, 이걸 리눅스 서버에서 환경에서 적용하는
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VSFTP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거는 저희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리눅스를 많이 써본 경험자가 아니라서, 저는 윈도우즈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선 리눅스를 좀 잘 다루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근데 이게 어쨌든 리눅스도 기능사 산업기사 시험 출제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계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알고는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VSFTPD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뭐 쓰인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리눅스 환경에서 아마 확인 가능할 겁니다. 네, 이거는 아마 그 부분에서 확인이 될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더 볼 거는 좀 내려가고요.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리눅스 환경에서 사용하는 명령어가 VI라고 하는 게 있는데, VI라고 하는 거는 편집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거 말고도 원래 몇 개가 더 있어요. 뭐 에디트의 줄임말로 ED, 뭐 VI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더 뒤에 가서 천천히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작업을 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네트워크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본 것 같아요. 네, 뭐 평가 항목이니까 이건 넘어가고, 네, 이것도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통신 파트 부분에서 프로토콜과 관련된, 그 다음 또 뭐 그 도스 창 기반 또는 리눅스 창 기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통신용 명령어 몇 가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원래 더 있는데, 일단은 그 NCS 학습 모듈 공개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일단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미들웨어 기초 활용하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